하기 어려운 우리의 민족성이 아닌가. 네, 그걸 서로 좀 노력을 하면 학과장에서 진짜 즐거운 학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게임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이 정도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절대음감이라는 단어 처음 들어보셨죠? 절대음감에서 제가 영감을 얻은 단어입니다. 절대음감은요, 부모가 주는 선천적인 천재성입니다. 절대음감을 가진 사람들은 음을 듣고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냥 느끼죠. 절대영감이라는 건 내가 어딘가에 몰입해 있다 보면, 예를 들어 첫사랑에 빠져 있다 보면 모든 여자가 애인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목표나 꿈에 몰입돼 있다 보면 어떤 자극이 올 때마다 나도 모르게 영감이 자꾸 떠오르더라. 저는 그런 체험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회사에서. 제가 10년 넘게 한 가지 제 꿈에 몰입하다 보니까 책을 읽다가 사람을 만나다가 어떤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창조적이고 기발한 영감이 툭툭 올라오는 경험들을 하면서 여기에 이름을 붙인 거죠. 아, 절대영감 이렇게 붙이자. 그렇게 하고 책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내면에 잠들어 있는 후천적인 천재지능 절대영감을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좀 닮았습니까? 가뜩이나 다리가 짧은데 아주 쇼다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제 꿈이 드림 마에스트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자기 개발 전문가라는 꿈을 꾸고 있었는데요. 그거 기억나십니까? 그 베토벤 바이러스? 거기 주인공이 강마애였습니다. 그래서 강마애를 보면서 내 꿈을 멋지게 지어보자 해서 제가 드림마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꿈을 찾는 지혜를 주고 꿈을 이루는 지혜를 나눠주자. 이게 나의 인생의 소명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가슴에 이렇게 제 꿈을 꽂고 다닙니다. 넥타이 핀인데 이것도 하나의 저는 영감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여자분들이 보니까 자기 목에다 이름을 이렇게 새겨서 다니세요. 참 그게 특이했어요. 자기 이름을 왜 목에다 걸고 다닐까. 그러다가 그 사이트에 갔더니 이니셜 타이핀이 있길래 거기다 제 꿈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꽂고 다녀요. 왜? 내 스스로한테 내가 지향하는 목적지를 되새김시켜주는 도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걸 만들고 나서요, 우리 딸이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딸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은아, 아빠는 가슴에 꿈을 꽂고 다녀. 그랬더니 A형인 우리 딸이 저한테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무슨 가슴이야, 똥배지. 완전 빗으로 꽂았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거는 저희 딸은 아빠가 꿈을 가졌다는 걸 느낀다는 걸 제가 느낍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아빠는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는 걸 느낀다는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씩 영향받는다는 걸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저를 위해서 만든 도구였지만 이게 주변으로 영향력을 만들어 가더라는 거죠. 전 해남 출신이고요. 두 번째가 무슨 날일까요? 결혼한 날? 예. 결혼 날짜가 5월 16일, 생일도 5월 16일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혁명하라는 건가 싶어서 전 죽을 날짜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자꾸 들어가지고 제가 수명을 좀 연장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승무원 후배들이 왜 이렇게 빨리 가십니까 해가지고 99세 정도 가면 되지 않을까. 근데 왜 이런 날짜를 정했을 것 같습니까?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이 꿈에다가 기한을 더하면 목표가 된답니다. 내가 나한테 정한 이 목표를 위해서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역산을 해봐야겠다. 젊은 학생들이 연예인의 꿈이 이루어지는 팬미팅 가서 박수치고 환호하고 눈물 짓고 있는데 너 꿈이 있니? 그럼 못 돼요. 제가 승무원 면접관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요. 꿈이 뭔지 모르고 꿈을 쫓아온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면접관 할 때마다 그걸 느꼈습니다. 연초에 120명 뽑는데 14,000명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절대 안 되는 애들이 거기를 많이 옵니다. 면접해보면 들어오는 순간 아닌 애들은 다 보이거든요. 근데 그 꿈을 향해서 10년 동안 달려왔다고 그럽니다. 저는 꿈은 학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걸 보면서. 그래서 뭔가 나의 꿈에 대한 경각심을 위해서 사망 예정일을 정해놨었고요. 자살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때 뭔가 나한테 팬미팅 같은 날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은 이런 기업의 휴게실에다 도서관을 미니 도서관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몇백 권 이렇게 설치해주고요. 매달 베스트나 스테디셀러를 돌려줘서 진짜 살아있는 도서관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고요. 퇴직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타이틀이 생기더라고요. 출판사도 오픈해서 운영하고 있고 글도 쓰고 이러고 있습니다. 아시아나에서 이런 일들을 했었고요. 아시아나 독서스쿨, 독서클럽, 도서관을 제가 최초로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고 그게 지금 저희 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부러우시죠, 남자분들? 예, 남자다 보니까요. 강의하다 보면 눈이 멈출 때가 있습니다. 왜 멈출까요? 50명 중에도 이쁜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오늘 책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초판이고요. 제가 딱 한 권 가져왔습니다. 저도 이제 남아있는 책이 없어서 아마 2주 후쯤 나올 것 같습니다. 개정판이. 근데 지금 이걸 팔면 그것도 잘못하는 것 같아서 만약에 필요하시면 개정판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책을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똥배를 외쳤던 제 딸입니다. 저한테 혼나고 돌아가는 모습. 우리 딸이 이제 좀 크면서 이렇게 성장을 했고요. 대충 분위기가 느껴지시죠? 굉장히 영향을 받았다 생각으로 저는 이분한테서 굉장히 영향을 또 받았습니다. 최희수 씨 푸르미 아빠가 쓴 분인데요. 저 책을 딸 7살 때 제가 저 책을 처음 봤는데 되게 아쉬웠어요. 좀 더 빨리 이런 책을 멘토를 만났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아시아나에서 출산휴가 가는 후배 여직원들한테 이 책을 선물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좀 늦게 만났지만 너는 좀 일찍 만나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어떤 철학이나 개념을 가지고 아이한테 독서 습관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 메일하고 같이 보내주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강의 목표는 이런 겁니다. 구호와 다짐만 요란하더라. 제가 강의를 해보면은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랬다더라. 뭐 이런 스티브 잡스는 이랬다더라.